안녕하세요. 한글처럼 쉽게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한글 부동산 채널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우리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취방, 원룸, 아파트 등 이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을 진행할 때 항상 옆에 두고 참고하고 체크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10년 이상 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그대로 반영된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전세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예비 임차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입니다. 총 6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봤어요. 자, 1번 월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2번 등기부 등본상 체크사항을 봐야 되고요. 자, 3번 건축물 대장상 체크사항, 4번 시설물 관련해서 체크사항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5번 다가구 원룸 계약 시 체크사항, 6번 이사 날짜 협의 시 체크사항입니다. 자, 월세에 관련된 체크사항은 일단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자, 집집마다 이 월세를 선불로 받는 곳도 있고 후불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자금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은 후불인 줄 알고 있다가 계약 시에 선불이라는 얘기를 계약 당일날 듣게 되면 이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매우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자, 관리비도 월세에 포함된 곳이 있고 별도로 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게 될 때 임대인에게 정산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볼 때는 일단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임대인의 신분증 내용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근저당이나 가압류, 압류, 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의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세 계약 시에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상태라면 적어도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필수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의 선순위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전세 계약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권이나 가압류, 임차권 등기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임차인이 안전합니다. 건축물 대장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건축 연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이 위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더불어서 가능하면 건축물 현황도와 토지 이용 계획원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는 이유는 집합 건물의 경우 간혹 호수가 바뀌는 사고가 있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계약할 집 101호가 실제 건축물 현황도 상에 101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는 이 건축물 현황도가 없는 곳도 있으니까 다른 정황들을 잘 살펴서 주의해서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원에는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이 토지 이용 계획원에서 재개발 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련 사항에서는 전기 스위치, 계량기, 전등, 콘센트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상하수도, 보일러, 변기, 인터넷, 곰팡이, 그리고 누수 등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원룸의 경우 옵션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풀옵션 아시죠? 정상 작동 여부와 종류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방충망의 찢어짐이나 타일 깨짐 등은 못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집 보러 갔을 때 이 부분 역시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집을 보러 갔을 때 전 임차인의 가구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집을 보게 되면 가구 뒤에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만약에 가구를 뺀 자리에 곰팡이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수리를 해 줄 것인지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가면 안 해준다고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특히 못자국 같은 것은 미리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사 나갈 때 임차인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 수도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가 각 세대마다 분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 원룸을 계약할 때 특히 대출이 있는 곳을 전세 계약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구 주택 원룸을 계약할 때 특히 대출이 있는 곳을 전세 계약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액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는 다가구 원룸의 경우 대출액만 고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최우선 변제액의 확인은 현재 내가 계약하는 시점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상 최초로 설정된 담보물건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협의할 때는 잔금일은 공휴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의 명도 의사 및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협의할 때는 자신의 그 이삿짐 센터 스케줄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요.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협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간혹 이사 당일날 이삿짐 센터에 그 사다리차 대는 거 있잖아요. 그 사다리차를 대야 될 자리에 다른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사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소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휴일은 은행이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피해서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 전 월세 계약 시에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 정리를 해 두셨다가 생애 처음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도 자, 이 부분 꼼꼼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아마도 만족스러운 계약 체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부동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